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을 앞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종건이라는 인간이 말이죠. 완전히 지금 작심하고 대통령을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김현태, 곽종건 안으로 들어가라고 사정하듯 말해. 요건 자신의 약점이 드러난 거죠. 김현태는 707 그 특임 단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곽종건과 김현태 사이에 뭔가 모종의 비밀이 있는데, 이제 곽종건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곽종건 본관 안에 요원은 없다. 국회의원이라 생각했다. 요원 끌어내. 그 요원은 국회의원이다. 라고 이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자, 곽종건 작전 요원 없으니 당연히 의원으로 생각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이제 다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작정했다. 자, 곽종건 비상계엄 선포할 만한 조건도 아니었다. 발생하면 안 될 상황이었다. 완전히 그냥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대통령 죽이기 쪽에 섰다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라인하고 지금 여기 엮여 있다. 무슨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심을 받고 있죠. 자, 지금 이게 현재 곽종건에 의해 가지고 이번 이 탄핵 재판이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조금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곽종건 외에 다른 그때 이제 계엄에 투입된 주요 군인들은 대통령을 엄호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권익위의 무리수,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고발 28명 전원 무혐의 때렸습니다. 고위공직자 4명만 이제 기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권익위 7년치 임명권 전수조사 28명 고발 312명 수사 의뢰를 했었죠. 지난번에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4명만 기소를 했고요. 자, 이걸 보더라도 그냥 덮기에 급급합니다. 덮기에 급급.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저들의 그 아킬레스건을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읽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게요, 여기 나와 있나. 여기는 이재명 이야기인데요. 변호사 시절 일본을 방문한 뒤 일본인의 건면함과 성실함, 예의에 충격을 받았다. 결국 정치로 인해 한일 관계가 왜곡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본과 잘 지내겠다라고 떠들고 있죠. 미국하고도 잘 지내겠습니다. 친미주의자가 되겠다. 친일 파하고는 좀 다르지만 친일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게 이재명이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 정도면은. 자, 그리고요. 현재 정인신문 90분으로 제한하겠다. 윤 대통령 측 당연히 이거 가지고는 정인신문 자체가 잘 안 되겠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당연히 이제 그것은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요즘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습니까? 니들 한번 맛 좀 볼래? 형변이 죽어볼래?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죠. 사실 제가 볼 때요, 민영배도 그렇고 그 몇몇 그 헌재 판관들이 조금 쫄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뒷배를 믿고 어쨌거나 국회 탄핵 소추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조금만 눈 감고 그냥 꾸역꾸역 가버리면은 대통령 탄핵 인용해버리면 게임 끝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압박과 프레스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방어권을 거의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잠깐 시간만 좀 주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것, 부정선거는 아예 터치 자체를 안 한다. 거론 자체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재의 지금 입장이랄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편파 판정을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헌재를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심판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불꽃 같은 국민들의 여러 같은 지금 민심이죠. 자, 권익위의 무리수, 여기 같은 이야기죠.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고발 28명 전원 무혐의,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국가기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흐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권영세 문영배 탄핵 청원 10만 돌파, 국민들 헌재 편파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문영배가 탄핵 청원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법사위에서 다루겠죠. 물론 결과는 안 됩니다. 법사위에서 튕길 겁니다. 분명히 정청래가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압도적 다수 아닙니까, 거기?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런 하는 척 하다가 그냥 아마 쓰레기통으로 바로 집어넣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지금 민심을 국민의힘에 이 두 권씨가 조금씩 지금 알아가는 것은 맞아요. 너무 지금 이상한 상태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도 높게 나오니까 이들이 지금 쫄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는다라는 것은요,
이들도 깜짝 놀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장 기급한 것이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끈앞을 졸개들이죠. 이거는 그들의 계산이 없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야. 많아야 한 10%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거 닦아놓은 탄핵 열차에는 그 도로에는 아무런 어떤 장애물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돌연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가 생긴 겁니다. 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터졌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이재명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반발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자, 여기 누굽니까? 노정면이죠. 여기는 YTN에서 노조위원장을 했던 좌빨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는 게 나왔죠? 51% 이번에 오늘 공개가 됐죠? 얼마 전은 52점 몇 % 나온 것도 있고요. 이 수치를 만들어낸 수법은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 정확하고 공정한 표본 추출을 통해 여러 성향의 답을 수집하는 게 여론조사의 본질이고 기본,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다니까요. 조작 냄새가 거의 안 났습니다. 공정 여론조사도 그렇고 에이스 리서치 같은 그런 여론조사 한번 보십시오. 너무도 질문이 심플하다고요. 아무런 복선을 깔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이들이 그냥 태클 걸고 나오는 것은 이게 가장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들을 잡을 수 있는, 헌재를 무릎 꿇릴 수 있는 수단은 총칼 들고 뭐 무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제부턴가 혁명 같은 그런 폭동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오직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무기는 이 지지율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이게. 이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중요 언론사들도 몇몇 드디어 이제 돌아올 겁니다. 국민의힘도 아까 권영세처럼 말이죠. 권성동처럼 다른 목소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지지율이 낮게 만약 저공 비행했으면 게임 끝입니다. 아무런 수단이 없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몸으로 때우는 혁명 같은 거 뺏겨 말고는 아무런 기댈 언덕이 없겠죠. 자, 지금 이걸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지지율에 신경 쓰고 있는지 아시겠죠?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지금 지지율에서 그들이 이기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지고 있는 것도 막 나오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들이 틀림없이 그 내부에서 회의를 열었을 겁니다. 이대로 가면 설령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대선 어렵습니다라고 내부에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부정선거 이슈가 너무 크게 지금 벌려나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막 하기 힘들 거래요, 이제는.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섰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쩌면은요, 부정선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수가 저는 안 진다고 보거든. 무조건 이긴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이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딴 건 신경 쓰지 않는데 이 지지율에서만큼은 벌써 40% 지지율 나왔을 때부터 벌써 태클을 걸었잖아요. 고발하겠다고. 근데 지금은 40이 아니고 50이 나왔어. 이제 조만간 55, 60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성향은 도저히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질문들을 앞에 배치해 이탈을 유도한 뒤 마지막에 윤석열 지지 여부를 물어보면 응답자 대부분이 누구겠냐. 이거는 지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가 한 곳도 아니고요. 여러 곳입니다.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지율이 45 이상이에요. 그럼 그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똑같이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게 공정하게 여론조사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이제 언급 안 하고 지들 입맛에 맞는 것만 딱 이제 이렇게 편파적으로 골라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자, 이걸 보더라도 그러면 이들의 최대 약점이 무엇이다? 지지율입니다. 지지율로 흔들어야지만이 진짜로 이기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쨌거나 지지율 이기는 장사가 없고,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깡패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동영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유명한 말을 했었죠. 지지율 이기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개소리를 했었죠. 근데 사실 그게 개소리가 아니고 그게 사실 진리입니다. 자, 지금 상황 대충 제가 러프하게 지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박빙 혼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밀어붙이는 힘, 관성으로 계속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고요. 대통령은 지금 저항입니다. 국민 저항입니다. 이 저항은 뭐로 하느냐? 결국은 이제 2030들의 가시와 함께 지지율 싸움에서 이기겠다, 이런 거죠. 지지율에서 이겨야지만이 국가기관이 움직여줍니다. 그 가령 탄핵 재판할 때 곽종건 같은 저런 자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외곽에 있는 거대한 두터운 지지율이죠. 자, 여기 이제 매일신문,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 그야말로 요즘 열의를 하더라고요. 헌재 빤스런 하는 이런 만평을 그렸네요. 자, 지금 검증해보자 하니까 달아나고 있다.
뭐든지 안 된대.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무조건 그냥 입틀막하고 있는 거죠. 선거인 명부 안 돼. 응? 그 선관위에 있는 서버 그거 검증해보자 하니까 그것도 안 돼. 소쿠리 투표 있었고 뭐 비번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중국인 이슈도 있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들이 지금 건들지 못하는 아킬레스건이다.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시면 현 시점에서 비관도 낙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희망의 싹을 틔워갈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에 12.3 이후에 한 보름 동안 정말 암울했죠. 그 후 서서히 지지율이 반등을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야말로 50% 골든크로스를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이길 수 있다는 신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아직 9분 응선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상에 가자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